회피형 애착 유형을 형성한 사람들은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과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독립성과 자급자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깊고 친밀한 애정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기 인식과 노력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남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점은 회피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 모두는 건강한 남녀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남녀관계에서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고 이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일단 회피적인 사람이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회피형 애착 유형과 관련된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해야만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 과제들을 식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애착이론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수 존슨 박사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과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존성과 취약성, 결국 불안과 두려움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해야만 친밀감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피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프라이버시를 정중하지만 매우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감정을 공유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속도가 참 중요하죠. 연구에 따르면 남녀 사이 유대감에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빠른 속도가 아닌 어느 정도 느긋한 페이스로 점진적으로 노출되면 관계 만족도와 안정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오픈하기보다는 우선 일상을 가볍게 공유하고 무엇보다 신체적인 애정을 나누는 속도도 정신줄을 제대로 잡아가면서 점차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회피형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관리 가능하다고 느끼는 속도로 남녀 사이 발생하는 친밀감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관계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회피적인 사람은 신뢰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세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혼과 가족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감사 표현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의 노력과 관계에 대한 투자를 정기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안정형 애착 유형을 형성한 파트너를 갖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주위에는 안정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심이 더 많고 인내심 또한 크기 때문에 회피적인 사람이 친밀감과 취약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 공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애착 및 인간 발달에 발표된 연구를 봐도 안정형 파트너와의 관계는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계 만족도 그리고 안정성 증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꾸준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관된 감정적 응원과 신뢰를 제공할 수가 있죠.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피적인 사람이 둘 사이에 발생하는 친밀감을 더욱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매우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근데 회피적인 사람들은 종종 가혹한 내면 비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기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죠. 자기 개선과 자기 인식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회피적인 사람들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더 건강한 애정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피형 애정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내 욕구를 그때그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못해주는 거 그냥 내가 나에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만의 취약성을 포용하는 것은 회피적인 사람이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성은 거절이나 상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회피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력을 버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취약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취약성과 수치심에 대한 유명한 연구자인 브레네 브라운은 자신의 저서 Daring Greatly에서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랑과 소속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취약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회피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누군가와 공유함과 동시에 필요할 때 사회적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취약성을 포용할 수가 있게 되죠. 회피형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강한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취약성을 포용하며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다 보면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